자, 이제 튜터링 첫 번째 영상이고, 일단 맥스에서 사용한 기본 설정이랑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을 먼저 해줄게. 일단 내가 그때 노션에 올렸던 맥스 사용법이 적혀져 있는 PDF 파일이 있었거든? 그 중에서 이거 3D Max 2022 프로그램 툴 가이드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하자. 일단 맥스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적혀 있고, 일단 메인바부터 우리가 같이 보보자. 메인바는 3D Max 대부분의 시스템과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 시스템을 말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뭐뭐들이 있냐면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거든. 커스터마이즈 클릭하고 프레퍼런스로 가보자. 그러면 이 프레퍼런스 세팅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체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제너럴에서는 씬 언두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는데 뒤로 가기 횟수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적어도 진짜 최소 100 정도로 해놔야 하고 150 이 정도? 아니면 이제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이제 노트북 사양에 따라서 이제 300이나 이 정도까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파일즈로 가서 이거는 파일 저장된 부분, 오토 백업 이 부분을 볼 거야.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는 설정인데 여기 enable 체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줘. 그리고 이거는 그 백업이 되는 파일의 개수 나는 6개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백업 시간은 5분마다식으로 해놨어. 여기다가 나는 추가로 increment on save를 활성화했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Ctrl S를 하면 기존에 저장돼 있던 프로젝트 또는 그 씬 이름으로 덮어 씌워진 식으로 계속 저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Increment on Save를 클릭하게 되면 덮어 씌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씬으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비포트로 넘어가 보면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체크 해제해주고 그러면 이 세팅스에서는 이렇게 3개만 확인해주면 끝나. 그럼 OK 눌러주고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툴스에서 씬 익스플로러가 있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씬 익스플로러가 뜨게 되거든. 씬 익스플로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 씬 익스플로러에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오브젝트가 뜨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 표시를 클릭해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hide selection 선택한 것을 가리겠다. 이거 클릭해주면 똑같은 기능이야. 그리고 여기서 hide selection 한 경우에는 우클릭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unhide all 하게 되면 가렸던 항목이 다 보이게 되지. 그리고 또 여기 눈금 모양 있지? 이거는 얼려주는 거야. 선택이 안 되게끔. 그래서 얘는 다시 클릭해주면 또 활성화가 풀리게 되고 얘도 똑같이 우클릭하고 프레이즈 셀렉션 하게 되면 같은 기능이야. 우클릭하고 unfreeze all 이렇게 해주면 돼. 나는 일단 이거는 다시 꺼줄게.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경우 이 렌더러를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렌더 셋업에서 렌더러가 아놀드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 이거를 우리는 스캔라인으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X 눌러줘. 이 렌더러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를 지금 설명해 줄 텐데 단축키 M을 클릭해봐.
잠깐만, 이게 활성화가 됐네? 됐다. 보이지? 이제 단축키나 키보드 내가 하는 게 여기에 뜰 거야. 자, 다시 단축키 M을 클릭하게 되면 매테리얼 에디터가 뜨게 돼. 이 구들 있잖아. 이게 다 매테리얼인데 하나를 클릭하면 피지컬 매테리얼이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 매테리얼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클릭하고 스케일 라인에서 이 스케일 라인 아까 전에 봤지? 이 스케일 라인은 아까 전에 렌더러 셋업에서 우리가 바꿨던 그 스케일 라인 이거야. 그래서 바꿔줘야 했었던 거고 이 스케일 라인에서 맨 밑에 스탠다드 레거시 우린 바꿔줄 거야. 이거 항상 기억해도 우리는 항상 이 스탠다드 레거시에서 그 매테리얼을 사용하게 될 거고 오케이 눌러줘.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매테리얼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텍스처를 입히게 될 건데 이 매테리얼에서 텍스처는 어떻게 넣느냐 하냐면 디퓨즈 옆에 있는 조그만 네모 박스 보이지? 이 노니드는 이거를 클릭하고 밑에 제너럴에 있는 비트맵을 클릭해줘.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갖고 있는 사진을 넣어줄게.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넣었었잖아. 근데 지금 이게 안 뜨지. 그 이유는 이게 여기 보이는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거든? 그땐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 텍스처 말고 다른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Go to Parent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 이 매테리얼 단축키 M을 클릭해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메인바는 이렇게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 두 번째는 툴바야, 툴바. 툴바는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이게 툴바인데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작업에 대한 도구랑 또는 대화 상자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다른 걸로 넣어줄게.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같이 보면 좋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뷰포트와 기본 조작 이 부분이거든. 같이 보면 뷰포트 기본 조작 방법은 마우스 휠 버튼과 Alt 버튼을 활용하여서 컨트롤할 수 있으며 기즈모의 축에 따라 오브젝트를 이동, 회전,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보면 이게 기즈모거든? 기즈모고 이 빨간색이 X축 그리고 이 초록색이 Y축 그리고 파란색이 Z축이야. 보이지? 그래서 이제 이 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어? Select and Move라고 적혀있지. Move의 단축키는 W야. 그리고 Rotate, 회전의 단축키는 E. 그리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Scale
늘리고 줄이고 하는 스케일의 단축키는 R. 같이 따라하면 좋아. 그치? 이렇게 W, E, R. 이거는 우리가 계속 손에 있게끔 외워줘야 돼. 사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W, E, R로 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계속 해주면 좋고, 여기서 또 한번 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해봐.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Select and Link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라오게 돼. 이게 링크인 거야. 알겠지? 링크는 이런 기능이고 이거를 이제 해제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언링크 이걸 선택하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떨어졌지. 그치?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이런 기능이고 여기 보이는 이 셀렉션 선택하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드래그를 할 때 어떤 모양을 할 거냐인데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계속 해줘.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선택을 어떤 범위로 선택하면 되게 할 건지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봐봐. 내가 크게 보여줄게. 이렇게 선택을 전체를 선택 안 하게 되면 전혀 선택이 안 돼. 이렇게 돼야지만 선택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상태로 해놔야지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선택을 해도 전체 선택이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고 여기는 아까 봤던 것처럼 W, W, E, R 이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이게 좌표계라고 했잖아. 좌표계. 이 좌표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은 뷰로 되어 있을 거야. 그치? 여기가 X축, Y축, Z축 될 건데 이걸 스크린으로 바꾸면 스크린에서 보는 상에서 이렇게 좌표계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등등 월드, 뭐 페런트, 그 다음에 로컬, 짐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될 때가 있을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use pivot point center잖아.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의 그 중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건데 피벗이 뭐냐면 우리 하이어라키 가가지고 보면 여기 피벗이라 되어 있잖아. 에펙트 피벗 올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벗이 이렇게 보여.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 피벗을 바꿀 수 있어. 얘도 이게 피벗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 상태에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두 오브젝트의 중간, 피봇의 중간점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이거는 각자 피봇에서 되게끔 차이를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쪽 축을 기준으로, 한쪽 피봇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키보드 슈컷 오버라이드 토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맥스 프로그램은 모델링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툴이 아니야. 이 맥스는 3D 맥스는 이 자체 내에서 라이팅도 만들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또 리깅이라는 작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다양한 작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작업에서 각자 단축키를 만들 수 있어. 추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단축키가 좀 겹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기본 단축키를 제외하고 다른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게 돼. 그래서 별로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켜주는 편이 좀 좋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냅 토글인데 이건 다들 이렇게 활성화하고 끌 수 있단 말이야. 스냅 토글 먼저 보면 클릭해줘. 그러면 이제 그리드 앤 스냅 이렇게 나와. 이건 어떻게 이제 붙일 거냐 이런 건데 이 기준점들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활성화하게 되면 보이지? 이런 식으로 붙게 돼. 그리고 얘를 이제 뭐 페이스로 바꿔줘. 그러면 이 면끼리, 페이스끼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안 쓸 때는 이거는 꼭 이렇게 꺼줘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앵글 스냅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우클릭 해주면 그래서 앵글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각도를 우리가 만약에 90도씩 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90으로 이제 클릭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로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당겼잖아.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 상태처럼 하고 싶으면 이 가운데에서 우클릭 해주고 리셋 레이아웃 해주면 돼.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렇게 90도씩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돌아가는 축 기준은 이 피봇을 기점으로 하게 될 거고 안 하면 이제 다시 꺼주고 옆에는 퍼센트 스냅 토글은 뭐냐면 이제 똑같이 스케일에서 몇 퍼센트로 크게 하고 몇 퍼센트로 이제 줄일 거냐 이런 건데 똑같이 우클릭 해주면 여기 스냅 레디우스 그리고 앵글 그 다음에 퍼센트 여기 퍼센트 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50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전 스케일 단축키 R 클릭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50% 단위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전에 한 10 정도였잖아. 그치? 10이면 차이를 알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안 쓰면 꺼줘야 하고 옆에 있는 거는 스피너 스냅 토글인데 스피너라는 게 뭐냐면 얘는 다시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파라미터가 있잖아.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수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스피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여기 스피너 부분 있지? 이거를 이제 몇씩 올릴 거냐라는 건데 여기는 1로 되어 있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50이라고 해봐. 그리고 OK 눌러줘. 그러면 50 단위로 이제 하나도 OK.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거의 사용 안 할 거야. 그치? 이렇게 꺼주고 이렇게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우클릭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던 파라미터가 없어졌지.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디파이로 들어가면 이 파라미터가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이거 없어졌다고 이제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모디파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가 마음에 든다. 딱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도 이제 변경할 수 있고 나는 이제 구각형 정도로 할 거야. 9개 정도로 사이드를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12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컨버트 투 폴리를 해줄게. 편집하려면 우리는 항상 컨버트 투 폴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확대, 축소 이런 거는 따로 봐주면 좋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있고 그치.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에디터블 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될 텐데 버텍스, 엣지, 그 다음에 보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그리고 엘레먼트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단축키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있냐? 1이 이제 버텍스 그리고 다시 1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2가 엣지, 그리고 3이 보더, 그리고 이제 4가 폴리곤, 그리고 5가 엘레먼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엣지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폴리곤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해주면 좀 더 편리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폴리곤에서 반쪽을 날린다고 생각해봐. 반쪽을 날리고 여기에 있는 미러를 클릭하게 되면 X축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아예 다른 새로운 오브젝트로 그냥 복사가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잖아? 그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축을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사용해가지고 해주지.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막 변형을 해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게 미러인 거야. 알겠지? 그치? 이게 미러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라인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붙이고 싶어. 그치?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붙이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고 얼라인 클릭해서 그 대상 오브젝트를 클릭해. 그럼 이렇게 얼라인 창이 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어디다 붙일 건지 커런트 이거에 이제 맥시멈이 이 타겟 오브젝트의 미니멈에 아니면 센터 아니면 피봇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피벗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하거든. 맥시멈이 여기에 미니멈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기능들이고 다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를 알려주고 싶은 게 거의 보통 이렇게 박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쪼개가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경우 컴퓨터 투 폴링 해주고 만약에 버텍스에서 이렇게 잡아놨어.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았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난 이 뷰에서 레프트 뷰나 이런 프론트 뷰에서 우리가 편집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왼쪽 클릭하게 되면 선택하는 데가 이제 깨지게 돼. 선택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이 도형이 간단해서 상관이 없는데
복잡해지는 경우는 그게 좀 귀찮아지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을 해주면 그게 상관없이 다른 뷰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습관화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변형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뷰포트 얘기하니까 뷰포트도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가 퍼스펙티브, 그리고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선만 보이는 게 우리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F3번. 쉐이딩 모드로 가냐 아니면 와이어프레임으로 가냐라는 거고, F4번을 클릭하면 이제 이 쉐이딩 모드에서 와이어를 이제 표시할 거냐 아니면 표시 안 할 거냐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 상태로 하면서 보는 게 가장 좋고, 와이어프레임보다는 이 상태에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얘를 와이어프레임 싫은데 와이어프레임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와이어프레임에서 이게 이렇게 안쪽에 보이잖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와이어프레임 말고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싶다 하면 Alt X를 눌러주면 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안에 어떻게 되는지 투가 돼서 보여지거든? 그리고 다시 Alt X 해주면 이게 취소가 되고. 이 단축키도 유용하니까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게 퍼스펙티브 뷰는 3D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좋은 뷰가 퍼스펙티브고 단축키 P를 사용해. 그 반대는 U야. 어떻게 보여? 아까랑 다르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 변형이 돼 보이지? 그 이유가 뭐냐면 수직과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지는 어스그래픽 뷰인데, 얘에서도 작업해도 되는데 나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좀 제대로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뷰는 단축키 F, 여기 보이지? F 눌러주면 되고, 위에서 본 뷰, 탑 뷰는 T, 그 다음에 레프트 이렇게 있고,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쫙 나오게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추가로 라이트 뷰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추가로 등록을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 Shift R을 클릭하게 되면 얘를 변형을 좀 주자.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 얘를 이제 레프트 뷰, 그리고 컨트롤 R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뷰로 이렇게 보이게 해줬고, 그리고 만약에 너네들도 이렇게 단축키 설정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 그리고 핫키 에디터 여기에서 너네가 원하는 이제 뷰나 아니면 나는 라이트 뷰에서 하고 싶으니까 라이트 이렇게 선택할게. 그러다 보면 라이트 뷰 이렇게 뜨게 돼. 여기를 클릭하고 지금은 너네들 이렇게 없을 거야. 아무것도. 핫키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핫키 프레스 키스라고 되어 있잖아. 키를 입력해주면 돼. 너네가 원하는 키를. 나는 Shift 그 다음에 R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assign 해주면 등록이 돼. 그리고 done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작업을 할 때, 이게 좌표, 밑에 여기 보이는 게 좌표거든? 피벗의 좌표?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치? 여기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작업을 하든 지금 작업하는 이런 오브젝트들은 0점에 원점에 이제 넣어주는 게 편해.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0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0으로 바꿔줘. 그래야지만 이제 중점이 이제 0,0,0이 될 때 가장 편하단 말이야. 여러모로 이제 미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거는 꼭 항상 해줬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오브젝트를 잡고 무브로 이제 W 해가지고 무브로 바꿔서 이 좌표를 바꿔줘야 돼. 왜냐면 이거는 스케일이랑 이제 로테이트는 좀 다르거든. 스케일은 좀 비슷할 수 있어도 얘는 스케일 값이고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막 되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뭐 티팟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한 4개 정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그치?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보기가 어디 있는지 보기도 힘들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Z를 눌러주면 이 뷰 안에 여기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한 장면에서 보여. 또 하나를 추가를 해볼까? 여기다 추가했어. 그치? 이 상태에서 우리가 Z를 눌러. 얘 클릭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Z를 눌러. 그러면 뷰 안에 이렇게 다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얘를 클릭하고 Z를 눌렀는데 그러면 클릭한 오브젝트만 화면에 꽉 차게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좋아. 이렇게 뭐 세이브는 컨트롤 세이브 S 하지만 저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고 일단 영상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 이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